번째, 요산이라고 하는 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바로 통풍이겠죠. 이 통풍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통풍은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붓고 벌개지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거죠.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요산혈증, 혈액 1dl 당 7.0mg 이상 있을 때 이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고요산 혈증이 되는 것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이제 뭐 과격한 운동, 그리고 이제 과음, 그리고 체질적으로 배설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체질인 사람들한테서 많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선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 물질들이 그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요산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뭐 요로결석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요독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샐러리, 이 칼륨 섭취해서 이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생선, 이 생선이 있는 이러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요산을 만들어내는 이제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쇠뜨기차, 이것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요산을 배출하는 것이고, 버섯, 검은깨, 이제 신장에 좋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숙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숙변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변비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이제 숙변이 많으면 두통, 어깨결림, 피부가 거칠어지고, 복통, 명치 끝에 통증이 오고, 뾰루지, 마음이 불안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치질,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변비의 그 종류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크게 기능성 변비와 기질성 변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성 변비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즉 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무력해서 오는 이완성. 이것은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나 이제 체력이 약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성 변비. 이것은 작은 민감한 일이라도 쉽게 이제 얼굴이 벌개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들, 교감신경이 긴장하게 되면 이제 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장이 운동을 못 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변비가 오는 이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성 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빈을 너무 그 장에서 과잉 흡수를 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또 염증도 열을 일으켜서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고단백, 부패균이 생성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또 열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변비를 일으키는 이러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력성 변비는 변이 굉장히 엄청 굵어요. 신경성 변비는 가늘고 잘게 끊기고, 열성 변비는 이제 나올 때 보면 되게 이제 가늘면서도 이제 검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열성 변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질성 변비는 이제 대장 조직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죠. 식사하는 습관, 물 먹는 습관,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두, 콩류,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비피더스균,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제 유산균, 좋은 유산균이 이제 식이섬유라고 하는 먹이를 통해서 잘 번식을 해서 장내 그 유산균, 장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나 사과, 그리고 관장인데, 관장은 이제 장내에 있는 유해균도 빼내고, 또 잘못하면 유산균도 빼낼 수가 있으세요. 좋은. 그러나 이 유산균의 대책은
이제 관장을 하고 나서 이제 비피더스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같이 이제 공급해주는 이런 방법을 해서 이제 좋은 장내 환경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부 마사지 또는 미생물 환경 개선, 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유산균 그리고 먹이로 식이섬유 공급해주고, 마늘을 먹어서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유해균들을 이제 이렇게 없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단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그리고 자율신경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숙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내가스. 이제 장에 있는 가스가 피를 타고 돌면서 전신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또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진대사를 장애를 일으키는데, 허리가 아픈 것도 요통도 이 장내 가스가 있으면 이제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풀려서 이제 요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미, 거친 피부, 어깨 등 결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제 식사할 때 입으로 공기가 70% 들어가고 혈액 속에 가스가 장벽으로 나와서 생겨나는 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장 내 음식의 가스가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한 10% 정도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면역력의 70%를 장내 면역세포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자류나 콩류도 이 가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할 때 인톨, 스카톨, 황화수소 등 이러한 악취를 일으키는 이제 가스가 발생이 돼서 이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식을 식이섬유로 전환해서 비피더스균이나 현미, 이러한 그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가스를 적게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발효 음식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요가 같으면 이제 가스백 요가 동작 같은 거로 이제 발생된 그러한 그 가스를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상체를 뒤로 적히는 뭐 뱀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대장의 유혈을 또는 관원혈을 지압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이완시키는 여러 가지 바이오 피드백, 명상이라든가 느린 호흡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담적과 담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소화장애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순환을 하면서, 또는 이러한 소화되지 않은 이런 물질들이 위장에 있는 외벽에 이제 쌓이면서 거기에 이제 담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담적이 생기면 또 담적으로 인해서 위장이 이제 또 부담을 느껴서 연도 운동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소화가 안 돼서 소화 안 된 물질들이 담음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담음이 또 위장 위벽에 쌓여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소가 생기면 점막을 손상시켜서 여러 가지 또 염증도 일으키고 우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음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당뇨, 간경변, 동맥경화, 류마티스, 현기증, 뭐 치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명치 끝이 막히고, 이제 뭐 신경 쓰면 체하고 쑤시고 아리고 아프고 속이 또 여기저기 담이 걸리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유와 대장의 담적은 차가운 냉적이고요. 소장의 담적은 이제 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